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관악산과 삼성산에 있는 11개의 국기봉을 모두 다 돌아보는 관악산 삼성산 11국기봉 종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국기봉 종주는 관악산과 삼성산에 있는 11개의 국기봉을 돌아보는 코스인데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삼성산과 관악산 자체가 도심에 가까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암릉 부분이 많아서 조망이 트인 곳이 많아서 풍경은 굉장히 좋은데,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전체 거리가 한 19km에서 20k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험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험합니다. 서울에서 갈 수 있는 코스 중에는 아마 거의 가장 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림선이 개통해서 더욱 교통이 좋아진 것 같아요. 2호선 사당역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은 신림선 관악산역으로 하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이 길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길눈이 굉장히 밝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수시로 지도를 봐야 될 정도로 정말 길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종주라는 것이 꼭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주라는 것은 어떤 도전이고 그 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종주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풍경은 굉장히 멋지지만 풍경보다는 난이도나 길 찾는 것을 중심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사당역이고 여기가 이제 신림선 관악산역이 생겼죠. 일단 사당역에서 관음사 국기봉, 그리고 선유청 국기봉, 그리고 정상 오르고 여기서 자운항 국기봉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조금 더 가다가 학바위 국기봉 갔다가 올라와서 또 8봉 국기봉, 그리고 6봉 국기봉, 또 살짝 돌아와서 불성사 거쳐서 상부랑 국기봉, 그리고 삼성산 정상 거쳤다가 기대봉 국기봉,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민주동산 국기봉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칼바위 국기봉, 돌산 국기봉 거쳐서 서울대 관악산 입구역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총 국기봉이 11개. 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시계 방향은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자운함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이랑 학바위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이 꽤나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봉 국기봉 지나서는 길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돌산 국기봉 부분이 굉장히 좀 험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가 굉장히 편해서 후반부에 좀 편한 코스가 있는 것을 전 선호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코스의 단점은 저는 관악산 삼성산을 꽤 많이 갔고 영상도 거의 대부분 제작했을 정도로 관악산을 많이 갔는데 그래도 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 찾기가 특히나 여기 6봉 국기봉에서 상부랑 국기봉까지는 굉장히 진짜 길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전체적으로 관악산 자체가 보시면 여기는 관악구, 여기는 금천구, 여기는 과천, 여기는 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구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정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정표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이정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어서 정말 그냥 GPS 파일 없이 가는 거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꼭 GP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램블러나 트랭글 같은 거 따라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램블러 사용해서 제 램블러 트랙은 저 더보기란에 걸어 놓을게요. 다운로드 해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GPS 파일 없이는 정말 길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물보급은 저는 굉장히 더운 날 갔거든요. 최고 온도가 31도, 32도 이런 날 갔는데 물을 2리터를 갖고 왔는데 한참 부족했습니다. 저는 총 한 3.5리터 정도 먹은 것 같고요. 불성사에 물이 좀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 보고 조금 할 수 있고요. 상부람에 수돗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필터 갖고 하셔서 상부람에서 물 떠나 마시는 것
되고요. 저는 그냥 수돗물 마셨어요. 그리고 연주암, 여기 조금 돌긴 하는데 연주암에서 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판기에서 물 셀 수 있죠. 고려하셔서 물 챙기시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타임테이블은 제 기준입니다. 저는 8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요 정도 타임테이블이고 보통은 11시간 정도는 예상을 하십니다. 일단은 등산거리는 한 20km 정도 되고요. 한 11시간. 사당역에서 관악산 공원 입구까지 그 걷는 거리 다 포함해서 1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고고도는 관악산 정상이 632고 상승고도는 램블러로 1541이 찍혔는데 가미는으로는 1700 넘게 찍혔습니다. 서울 종주 중에는 꽤 높은 난이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광청종주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쉽거나 광청종주보다 거의 똑같거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산 16성문 종주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리도 상승고도도 광청종주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낮거든요. 광청은 상승고도가 2000이 넘고 거리도 한 27km, 28km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험하고 길 찾기도 어렵고 특히나 좀 너무 또 더운 날 가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좀 쉽지 않고요. 코스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사당역에서 뭐 관음사 국기봉까지는 뭐 다들 가보셨잖아요. 꽤 가파르지만 초반이어서 여유 있고, 관음사 국기봉에서 뭐 마당바위까지는 무난한 오르막, 마당바위 이상에는 뭐 경사가 좀 있지만 초반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악산 정상에서 자운항 국기봉까지 해발 한 100 정도 떨궜다가 고기를 그대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좀 짜증나고요. 그리고 여기 학바위 국기봉도 내려갔다 한 100 정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 여기 좀 짜증나고, 특히나 또 자운항 국기봉이랑 학바위 국기봉 방향은 조금 능선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각 자운항 쪽이 굉장히 험해서 험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 능선에 올라와서는 여기는 6번 국기봉까지는 좀 편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는 구간이고 여기 8번 국기봉도 그렇고 좀 무리 없는 구간이고, 6번 국기봉에서 상부랑 거쳐서 문어미 고개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부랑 국기봉까지 올라가는 여기가 불성사에서 내려오는 길 찾기도 어렵고 내려와서 상부랑까지 올라가는 길 찾기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진짜 GPS 파일 꼭 있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제 영상도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여기 상부랑 국기봉 여기까지만 올라오시면은 사실 힘든 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삼성산 정상 거쳤다 기대봉 갔다가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길이 좀 많이 험해서 발바닥의 피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굉장히 길이 편해요. 흙길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내려왔다 올라가지만은 사실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별로 힘든 거 모릅니다. 내려가는 길도 진짜 정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진짜 편한데 다만 돌산 국기봉에서 내려가는 길 한 1-200m가 굉장히 또 험합니다. 거의 자운함 능선보다 더 험해요. 1-200m가 좀 마지막에 좀 험하고요. 거의 1-200m만 넘으면 좀 편안하게 하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사당역 5번 출구고요. 다 아시죠? 여기는 뭐 아마 종주 조절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당 능선은 다 가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번 출구 나와서 쭉 가시다 보면은 로데오 김밥 끼고 돌아서 좀 출발하고요. 전 8시 28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해발 22에서 시작하죠. 이날 24도였는데 제가 4시 하산했잖아요. 32도까지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이고 이쪽을 올라가도 되고 이쪽 관음사 거쳐서 올라가도 되지만 오늘 이쪽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800m 한 10분 정도 걸렸고, 초반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렇게 운동시설 지나서 여기 연주대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여기 데크길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풍경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매번 사당 능선 올 때마다 이 우회길만 안내드렸는데 여기가 원래 다니던 길입니다. 여기 데크길 생기기 전에 원래 다니던 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올라가 봤고요. 이쪽은 좀 많이 험합니다. 험한 대신 조금 뷰가 좋아요. 예, 땀이 몇 시야? 8시 59분인데 땀이 이렇게 많이 나고요. 네, 이 부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꽤 험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험하지는 않은데 암릉 싫어하시고 뭐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될 만한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예전엔 다 일로 다녔었죠. 저도 오랜만에 일로 와봤고요.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좀 있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첫 번째 국기대인 관음사 국기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당역에서 1.6km 34분 정도 걸렸고요. 옆으로 관악산 정상과 옆에 선유천 국기봉이 보입니다. 예, 여기 두 번째 국기봉이죠. 좀만 더 올라오시면은 조망터에 도착하게 되고요. 조망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침에 수증기가 있어서 조금 뿌였습니다. 네.
이쪽 선유청 국기봉 방향, 그리고 정상 방향. 네, 여기서 요 봉우리 넘어서 봉우리 2개 더 넘어서 여기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봉우리 넘어 올라가고요. 조금 더 오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헬기장이 있습니다. 정상 갈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헬기장에서 빠져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좀 빠져 내려오다 보면 이쪽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선유청 국기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선유청 국기봉 자체가 풍경이 좋은 곳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곳에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사당역에서 2.3km 52분 지점이고요. 관음사 국기봉에서 한 700m 한 20분 좀 안 되게 걸렸네요. 다시 헬기장으로 돌아와서 능선 올라가는데 사당 능선 올라가는 거죠. 하마바위 지나서 여기가 마당바위고, 마당바위 통과가 3.3km에 1시간 7분입니다. 마당바위까지는 무난한 오르막이고, 이후에 요 능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좀 있고요. 업다운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헬기장 4.25km 1시간 26분이고요. 네, 조금 더 오면은 용마 능선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또 경사가 좀 있는 편이죠. 관악문 4.7km 1시간 37분 걸렸고요. 관악문 넘으면은 가야 하는 관악산 정상이 보입니다.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서 좀 힘들죠. 요 마지막 깔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제 모자에서 떨어지는 땀입니다. 한 방울,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침에 습해갖고 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물 걱정 이때 좀 했어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죠. 마지막 깔딱 넘어서 여기 조금 험한 구간 넘어가면은 관악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사당역에서 1시간 52분 걸렸고요. 선유청 국기봉에서 딱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관악산 정상 찍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뒤편에 바로 여기에 있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운한 등선 내려가는 길이죠. 쇠봉 없었는데 설치됐더라고요. 여기 내려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헬기장 지나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6봉, 8봉 제외하고는 관악산에서 손에 꼽히게 험한 코스이고요. 저기 자운한 국기봉이 보입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학바위 능선이 보이고요. 학바위 능선 여기도 국기봉 좀 이따 내려가야 되는 길이죠. 오른쪽으로는 수영장 능선이 보입니다. 내려가는 길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이고요. 험해서 쉽지 않습니다. 좀 내려갈 때 조심조심 내려가셔야 되고요. 암릉 싫어하시는 분들은 꽤나 고생할 만한 곳입니다. 저 앞에 삼성산이 보이는데 여기가 삼성산 정상이고, 여기가 상부랑 국기봉 좀 되죠. 자, 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이따 내려가야 돼요. 네, 여기가 자운한 국기봉이고요. 자운한 국기봉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굉장히 험합니다. 저도 안 올라갔어요. 저도 멀리서 찍었고요. 관악산 정상에서 한 700m 정도 내려오는 동안 해발 한 120 정도 내리고, 관악산 정상에서 한 20분 좀 안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풍경도 좀 보여드리면은 각 국기봉들이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이따 하산해야 되는 길이죠. 보이는 능선을 다 넘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네, 저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짜증나고요. 여기서 아마 요쪽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상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오는데 한 17분 정도 걸렸네요. 이 전망대 지나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험한 길인데, 여기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한 200~300m 정도 내려오면은 오른쪽으로 또 빠지는 길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길을 붙여놨네요. 여기로 가시면 헬기장 지나서 육거리가 나오죠. 여기 사거리처럼 보이는데 사실 육거리입니다. 이정표가 좀 보수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관악산과 삼성산 자체가 북한산처럼 등산로 관리를 안 합니다. 새길이 만들어지면 그냥 냅둬요. 그래서 갈림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여기 연주암 내려가는 길, 여기는 서울대 공학관 내려가는 길, 여기가 보통 많이 가는 길이죠. 학바위 능선으로. 근데 여기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온 방향은 여기입니다. 7시 방향에서 왔고 6시 방향이 말머리 능선인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쪽 방향도 아마 자운암 능선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길을 못 찾아서 저는 그냥 정상 다시 찍고 왔는데, 이렇듯 갈림길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전 이쪽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가다가 연주하면서 올라온 길과 만나고요.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여기로 발로 올라가시면 학바위 능선 갈림길이랑 만납니다. 전 여기로 올라가서 귀산관축소 빠지는 길이 있죠. 그럼 여기 길로 넘어가야지 이제 6봉이나 8봉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쪽이 아니라 요렇게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학바위라고 써 있는데 언제 지워질지 몰라요.
여기까지 7km, 다시 해발이 여기가 한 580 되죠. 여기 넘어갈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여기 아까 계단에서 빠지는 길로 학바위 능선 오면 바로 여기로 만나고요. 여기서 학바위 능선 내려가는 길은 꽤 경사 있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동안 왼쪽에 팔봉 능선 보이고요. 이 8개 있다고 해서 팔봉이죠. 저 앞에 삼성산과 그리고 국기봉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려가는 길은 꽤 험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학바위 능선 갔을 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거든요. 갈림길이 거의 없는데 만약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면은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좀 꽤나 험한 길이 와야 되고요. 여기 올라가는 길도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면은 꽤 험합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가는 길로 갔는데 꽤 고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런 우회에서 올라오는 길이 더 편해요.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학바위 능선에 도착했고요. 여기까지는 7.5km, 2시간 59분. 자운항 국기봉에서 1.6km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산 능선이고 요게 학바위여서 학바위 능선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은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학바위 능선 영상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꽤나 만만하지 않게 올라오고요. 다시 아까 기상관측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까 요렇게 왔죠. 여긴 기상관측소 올라가는 등산로 아닙니다. 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팔봉 국기봉까지 가는 길은 무난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이고요. 네, 요 능선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8번 국기봉, 여기가 6번 국기봉이죠. 8번 국기봉까지 가겠습니다. 무난하게 오다 보면은 예전에는 여기 8봉이라고 표지판이 있었는데 표지판이 없어졌네요. 나무로 된 표지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8봉 능선 입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개가 서 있는 곳인데 요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1, 20m만 올라오면은 8봉 국기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조기 방식으로 개양이 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국기봉이고요. 여기까지 3시간 39분 9.1km, 학바위 국기봉에서 1.6km 한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조망이 안 좋은 국기봉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6번 국기봉 가는 길은 좀 편하고요. 여기 갈림길인데 불성사, 6번 국기봉 들렀다 불성사로 가는데 여기서도 불성사 갈 수 있지만은 조금 더 후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500m 정도 되고요. 그렇게 뭐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능선이고요. 여기가 불성사인데 좀 이따 들를 곳입니다. 여기가 6봉 국기봉 바로 전봉우리거든요.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6봉 찍고서.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이 좀 험하고요. 내려와서 여기 국기봉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 계단만 어디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바로 옆이에요. 올라오면 6번 국기봉을 만나게 되죠. 여기까지 9.6km, 4시간 5분. 8번 국기봉에서는 500m 25분 정도 걸렸는데 사실 25분 안 걸렸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쉬어서 그런 거고요. 10분,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6번 국기봉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 이 데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네요. 이 왼쪽이 6봉이죠. 제가 가본 등산로 중에 가장 무서운 등산로 6봉. 고소공포증 있으시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여기서 저는 간식 먹고 불성사 방향으로 화산을 합니다. 방금 아까 여기 온 길이거든요. 이렇게 요 봉우리까지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정표 있잖아요. 여기 불성사 450m, 여기가 아까 8봉에서 오는 방면, 요쪽이 6봉 가는 방면, 요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꽤나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 숲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한 400~500m 정도 내려오시면 불성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절치고 꽤나 예쁩니다. 6봉에서 한 10분 만에 내려왔고요. 여기 물이 좀 담겨 있는데 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뜨기 미안해서 한 조금만 뜨고 내려왔고요. 여기 내려가는 길은 이쪽 길이 있고 여기 오른쪽 길인데 여기가 길 찾기가 진짜 지옥입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여기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네, 이쪽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건물 넘어가고요. 좀 가는데 전 여기 뭐 이렇게 뭐 기념비, 추모비 같은 게 있어서 여길 따라갔는데 사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램블러 지도인데 왼쪽 오른쪽이 능선이 있는데 이 가운데도 희미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좀 길이 진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거의 안 다녀서 굉장히 험합니다. 저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뚫고 왔는데 제 GPS 파일 따라가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가지 마시고 요 길이나 요 길 찾아서 가세요. 근데 여기 이 길은 진짜 좀 많이 좀 험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등산로에 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험합니다. 좀 눈썰미 안 좋으면은 등산로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와서 다른 등산로와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데 정비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불성사에서 한 1km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정표가 만나게 되고요. 서울대학교 입구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공학관 입구로 가는데 여기 또 길 찾기가 지옥입니다. 길이 갈림길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정표는 없습니다. 한 11.3km 한 4시간 46분 걸렸고요. 이거 보시면은 갈림길 계속 보이는데 이정표는 없어요. 또 갈림길 또 보이는데 또 이정표 없고, 저희 여기 수목원 후문 방향에서 온 거고 서울대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망어람 삼막사 방향으로 가야죠. 당분간은 망어람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또 길 찾기 지옥입니다. 올라가는 길 너무 짜증났어요. 여기 해발 한 182까지 떨구고 한 480m 되니까 한 해발 300m 정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갈림길 막 나오는데 여전히 뭐 이정표는 안 보이고 이렇게 길이 흐미한 데도 좀 있고 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길 두 갈래 보이는데 이정표 없죠. 네, 이렇게 망어람 방향으로 당분간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막 갈라지는데 이정표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으면은 이제 여기로 망원할 기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갈림길 나올 때마다 지도를 봐야 돼서 너무 짜증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날벌레 많게 생겼잖아요. 날벌레 엄청 꼬입니다. 여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길을 제가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GPS 파일 없으면 도저히 못 찾는 수준입니다. 꼭 GPS 파일을 따르고 갔어요. 이거 보세요. 얘 너무 누워있는 것 봐. 여기도 왼쪽으로 빠져야 돼요. 여기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막 여기 풀똥 나는 코스죠. 반바지 입고 왔다 풀똥 좀 났어요. 좀 올라오다 보면 뭐 여기 또 사유지 밭이 있어요. 네, 여기 뭐 또 한 13km, 한 5시간 17분 걸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정표가 보여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가장 힘든 코스는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막사까지 1.1km, 삼막사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이때가 1시 50분, 2시 다 됐는데 29도고요. 체감 온도가 31도였습니다. 아이고, 덥죠. 암릉 구간 좀 나오고요. 뭐 그렇게 많이 험하진 않습니다. 뒤편에 온 길이 보이네요. 여기가 자오남 능선이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기가 학바위 능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갔고 여기가 팔복 능선이거든요. 팔복 능선 찍고 여기가 육복 능선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조금 더 올라오시면은 사거리가 있는데 국기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만 더 오시면 상부람이 있는데 상부람 저는 물이 이때 한 200~300mm 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물 프로 갔는데 다행히 여기 대웅전 앞에 수돗물이 있습니다. 수돗물 같아요.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수돗물 여기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여기 감로수라고 써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물 보충해서 왔고요. 근데 여기서 물을 1리터, 한 1.5리터 정도 떴는데 이때까지 좀 물이 남은 게 얼마 없다 보니까 좀 아껴서 먹어서 여기서 좀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허파라고 하나? 여기 물 먹고 뜀박질하면은 배 아프잖아요. 예, 그래갖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여기서 이제 국기봉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고, 예, 조금 험하게 올라오면은 이런 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삼성산 정상, 기대봉은 이쪽으로 10m 정도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좀만 더 오면은 이제 삼성산 기대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삼성산 기대봉의 모습이고요. 뭐 기대봉, 상부랑 기대봉, 뭐 삼성산 기대봉, 여기 정확한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오늘은 상부랑 기대봉으로 부를게요. 여기까지 13.6km, 5시간 49분 걸렸고 6번 국기봉에서는 4km, 한 1시간 40분 정도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은 가장 이제 힘든 건 끝났는데 다만 너무 험해서 발바닥에 피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아리의 피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암릉은 종아리에도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하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좀 진행하다가 우회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삼성산 정상이죠. 여기 뭐 능선이어서 그렇게 힘들 건 없는데 초반이 조금 암릉입니다. 네, 여기 또 사거리, 오거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삼성산 방향 400m 가시면 됩니다. 조금 완만한 능선이고요. 가다 보면 좀 암릉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암릉을 좀 험하게 올라오면은 삼성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기대봉에서 한 500m, 한 15분 정도 걸렸네요. 삼성산 정상 뷰는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산 위가 김포공항 활주로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이쪽이 이제 제가 온 길이죠.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암릉도 거의 끝납니다. 네, 조금 임도 만나게 되고요. 임도 따라 가다 보면은 첫 번째 이정표에서 호합사 방면으로 가야 되고요. 조금 더 가는데 저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데 이분들 진짜 부럽더라고요. 바람 솔솔 부는 자리였는데 저도 여기서 간식 먹고 갔는데 와 진짜 세상 부러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정표가 있는데 국기봉이랑 서울대 정문 호합사 같은 방향 같잖아요. 아닙니다. 미묘하게 요 정도 한 각도 한 10도 정도 차이 나요. 보시면은 요쪽이
국기봉 가는 길이고 이쪽이 호합사 가는 길입니다. 국기봉 갔다 와서 요 길로 가야 됩니다. 국기봉 가는 길인데 여기 또 좀 험합니다. 한 100m 정도 험하고요. 여기 조금 험한 길 넘어오시면은 이제 깃대봉 국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네, 여기 이제 CT표가 좋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고 여기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길이죠. 여기가 또 내려오는 길로 좀 험해서 조심조심 내려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호합사 방면으로 빠져서 갑니다. 당분간 호합사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 정비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호합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안 돼 있잖아요. 다 설치한 주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일관성이 없어서 길 찾기가 정말 그지 같고요. 예, 계속 여기서도 계속 GPS 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 심지어 호합사 방향은 없어. 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왔는데 계속 호합사 방향 2km. 근데 길은 굉장히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관악산, 삼성산 같지 않게 굉장히 흙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상군봉 호합사 정도로 가다가 경사도 거의 완만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넓은 공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합사 가시면 안 되고요. 장군봉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장군봉으로 빠지시는데 계속 호합사가 아니라 장군봉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새길도 너무 많고 이정표도 아예 없어서 길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가 장군봉인 것 같은데 돌에 장군봉이라 써 있는 걸 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장군봉 좀 지나다 보면은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망대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전망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칼바위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전망대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가 민주동산 국기봉이 있어요. 전망대 500m 차는 게 또 가다 보면 공터 나오고 공터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또 헬기장 한번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은 국기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7km, 7시간 12분 걸렸는데 삼성산 정상에서 3km,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칼바위 국기봉이죠. 또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넘어가면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 1, 20m만 더 가면 전망대가 진짜 전망 좋은 곳이 있는데 종주 후반이라 안 갔어요. 풍경 좋습니다. 제가 저번 며칠 전에 백패킹 갔다 온 곳이 저긴데 거기 뷰 진짜 좋습니다. 네,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죠. 아까 사거리. 여기서 칼바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칼바위까지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능선 걷다가 이후엔 데크길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서울대 한눈에 보이고요. 네, 여기가 건설공학관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원암등선, 여기가 계곡길이죠. 네, 여기 좀 험한 로가 있는데 이렇게 뭐 안전시설물 잘 설치해 놨고요. 이 부분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너무 좋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민주동산이고 이쪽이 뭐 금천구 이쪽 방향이고 여기가 관악산 방향이랑 서울대. 예, 오후가 되면서 좀 수증기가 거치면서 조금 시야가 좋아졌죠. 저 앞에 칼바위 국기봉이 보입니다. 칼바위 국기봉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11개 국기봉 중에 올라가기가 힘든 데가 자우남이랑 칼바위 국기봉이 굉장히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개는 안 올라갔어요. 그냥 여기 멀리서 찍었고요. 암릉에 뱅간이 자신 없는 이상은 저는 안 올라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여기 두 개는 패스했어요. 사실 다른 국기봉들도 학바위 국기봉도 그렇고 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울산 국기봉도 내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여기까지 17.9, 7시간 반 걸렸네요. 민주동산에서는 한 1km 정도,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돌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변 시내가 완전 조망 잘 되고요. 여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꽤 좋습니다. 네, 데크길 잘 돼 있어서 편하고요. 여기 또 가는데 관악산 입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 엄청 편한 게 보이죠? 가끔 암릉 나오는데 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 네, 정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길도 완만하고요. 삼성산 칼바위에서 1.6km 온 지점, 그리고 서울 둘레길 1주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일주문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빠져도 서울대 입구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직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돌산 국기봉을 찍을 수 있어요. 직진해서 좀만 더 올라오시면은 마지막 국기봉 돌산 국기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8시간 19.3km, 칼바위 국기봉에서는 한 1.4km,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 풍경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국기봉, 여기 서울대 방향, 오른쪽으로 서울대와 관악산, 뒤편으로 이제 삼성산과 호합산이죠.
네, 서울대 너무 잘 보이고요. 아유, 건설공학관 다시 한번 찍어봤고, 네, 여기까지 가야 되죠. 여기가 오늘 날머리입니다.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와, 여기도 엄청 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는 내려올만 했는데, 제 암릉 안 좋아하신 분들은 꽤나 고생할 것 같아요. 내려오시면은 또 이렇게 좀 자갈길, 굉장히 미끄러운 곳 넘어가고요. 여기만 넘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 편하고요. 경사도 완만하고 뭐 크게 힘들 거 없습니다. 관악산 일주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인도 만나고 이제 서울대 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대 공원 여기로 내려오게 된 거고요. 서울대 공원에서 딱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소합사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울대 공원 입구까지는 또 한 300-400m 걸어가야 되죠. 저는 마지막 화장실에서 이제 정비하고 관악산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20km 나왔고 한 8시간 2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여기 신림성 관악산 여기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 타고 귀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버스 타고 귀가했습니다. 8시간 반 20.6 3,400칼로리 총 상승 1,700. 아유, 진짜 쉽지 않았고요. 갔다 와서 몸무게가 1.4kg 빠졌는데 그때 냉면 2개에 맥주 1000리터에 삼겹살 300g인가 먹었더니 다시 2.4kg가 찌는, 이 정도면 저울 고장난 거 아닌가요? 뭐 하여튼 이 정도로 좀 쉽지 않았던 종주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말 쉽지 않았던 11국기봉 종주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다치지 않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